자, 지난 시간에 그 제2장 디지털 장서 관리에 들어가서 좀 진도 나가다 관뒀습니다. 그것만 잠깐 살펴보면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됐습니다만 기능적 운영 체제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어지는 디지털 장서 관리 부분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중앙에 나와 있죠. 그걸 둘러싸고 있는 4가지를 합쳐가지고 기능적 운영 체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장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요거 자체의 개념이 먼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될 겁니다. 이 장서를 할 때 요거는 책서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말에는 그렇지만 영어로는 컬렉션이니까 그죠? 이 컬렉션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개별적 정보 자원의 집합체로서 모아둔 수집품은 다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컬렉션 그러면요. 책자형 자료는 당연하고 수집품, 소장품, 또 미술품, 골동품, 우표, 심지어는 갑옷과 같은 이런 박물관에 있을 법한 이런 자료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요거를 이제 뭐 장서화 시키겠죠. 비단 3D 프린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물건을 만들어서 소장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미래에는 디지털 도서관에 포함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자료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생산, 소장한다는 현재의 개념뿐만 아니라 미래에 보존한다는 개념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 장소 관리라고 했을 때 요거의 특징으로 급증, 급속, 급변이라는 요 3가지의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빠른 거죠. 디지털 장세가. 그리고 이 자료가 소장하고 있는 그 양이 지금 매년 2배씩 최소한 1년 6개월마다 2배씩 되어진다는 황해 법칙 혹은 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데에서 보다시피 어마어마한 양을 좁은 공간 내에 소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게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에 비해서 보관이 소장은 용이하지만은 좀 좁은 공간 내에 많은 자료를 쉽게 저장하고 백업을 만들어 두기도 좋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관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 뒤에가 좀 자세히 나올 텐데 우리 교재 38쪽에 그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의 거를 디지털 장소에 포함시키는데 우리 텍스트, 수치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그 멀티미디어 자료인 음성, 화상, 동영상 그 밑에서 4번째 주로 그런 말들이 있죠. 38쪽 그런 게 있고 또 요거의 특징을 꼽아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9쪽 넘어가서 그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 이상의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로 구성된다 하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고 2번째, 하나의 장소에 포함되는 디지털 자원은 공통의 메타데이터에 의해서 기술된다. 메타데이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진 용어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교재 4장에 가서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 데이터에 관해 설명하는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예를 떠올리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특징이 나오죠. 우리 교재의 그 39쪽의 6째 줄. 해당 디지털 자원은 단일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되고 접근된다. 단일의 인터페이스,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일이라는 유니, 하나라는 뜻입니다. 유니라는 접두어가. 그리고 하나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일한 형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갈란에다가 책에도 또는 URL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의 약자죠. 그죠? Uniform Resource Locator. 요거는
요러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정보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주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학교, 계명대학교도 뭐 www.kmu.ac.kr 이전에 그 오프라인 상의 달구불대로 109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 주소가 있죠, 그죠? 그런 게 하나의 형태의 리소스 로케이터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일의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건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자세한 할 거 없지만 URL을 선점하는 거, 사이버 스쿼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오늘날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름만으로 검색하면서 그 주소를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걸 선점하고 안 하고는 제법 차이가 컸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대학교 명예에 있어 가지고도 충남대 같으면 CNU 간단하게 쓰는데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다 이와 같은 걸 쓰면 좋지만 이렇게 길게 되지는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KMU 그래도 선점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대 같은 경우도 KMU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계명문화대는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경문대한테 선점을 당했습니다. 이런 내용 한번 그런 스토리는 지금 너무 자세히 하긴 그렇습니다. 자, UR이라는 그 의미 요거부터 이제 조금 더 보면요. 자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의 이름이다. 프로토콜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죠. 요거는 하나의 규약입니다. 통신 규약에만 적용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의 규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그 외교의 의정서 2개 이상의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러한 의례 혹은 규약, 서로 간의 협약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규약뿐만 아니라 이 규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자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통신규약이라면 이야기 못하는 게 검색 프로토콜, 그러면 G39.50 혹은 뒤에 가서 또 나오는 SR 이러한 게 대표적인 검색 프로토콜이거든요. 그건 통신규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은 하나의 규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URL이 거기에 대표적인 프로토콜의 하나다. 두 번째, 인터넷에서 특정한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도메인명이다. 계명대학교 그러면 www.kmu.ac.kr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컴퓨터의 파일 위치를 계층적으로 나타내는 경로명이다. 계층적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요 바로 다음에 최상위 도메인 여기에서부터 이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국가 코드의 최상위 도메인인 그죠? 요러한 거. 요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이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kr, 일본 같으면 .jp, 중국은 .cn이라 하는 말은 이미 준부한 말이지만은 저 일반 최상위 도메인으로 미국은 저거가 인터넷의 종주국이라고 굳이 US 이런 걸 안 씁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원래는 쓸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저거는 그냥 세 개의 글자만으로 세 개의 알파벳만으로 이렇게 표현해 버리죠. 걔들은 대학교를 AC로 안 하고 EDU 그래 버리면 됩니다. Education이라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 교육 기관은 EDU 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com, .biz, .gov, org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레벨화 되어져 있는 거죠. 국가 코드로 최상위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역시 go.kr, co.kr 이렇게 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president.go.kr 어딘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눈여겨보면 알죠. 대통령이란 뜻이니까 청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홈페이지 주소가 www.president.go.kr 요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민청원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주소 몰라도 요즘 모바일에서 검색창에서 청와대 하면은 또
그 연관 검색어가 같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 국민청원 이런 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돼 있는 데서 자기가 뭐 어떤 글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내용을 보고 괜찮다거나 같이 청원을 하든가 이런 걸 하는데 이러한 president.go.kr 이런 식으로 최상위 도메인 바로 앞에 어떤 기관이다 하는 걸 보여주죠. 이거는 뭡니까? 삼성.co.kr 미국에 있는 회사면 삼성.com 할 건데 우리나라 회사니까 역시 co.kr이죠. 개명대 같으면은 KMU 다음에 최상위 도메인으로서 ac.kr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최상위 도메인뿐만 아니라 몇몇 개의 도메인이 계층적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URL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다 표현을 하고 뭐 설명을 하고 했어요. 나도 개인 홈페이지가 우리 교육기관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ipakKMU.ac.kr 요거면 내 이메일 주소랑 똑같습니다. 요 점 대신에 골뱅이 해버리면은 요게 내 이메일 주소입니다만 ipak 뭐 상당히 좋은 이메일 주소라고 우리 학교에서 왜 박 교수가 먼저 차지해 버렸어요 하고 누가 뭐라 하긴 하던데 어쨌든 더 좋은 거는 팍이지만 팍이라는 거는 보통 명사로서 워낙 잘 사용되는 거니까 그거는 못하게 하고 ipak 뭐 내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일종이지만 그냥 I 해버리잖아요. 그죠? ipak.kmu.ac.kr 그리고 이걸 쓰고 이메일 주소로 이걸 쓰는데 뭐 사실은 농담삼아는 이야기로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은 브랜드 네임이 아이팍이죠.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쓰더라고요. 아이팍. 내가 사실 이거 쓴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아이팍이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그곳에서 그 대학에 그 이메일 주소도 받고 거기에 뭐 교원 신분으로서도 받아두긴 했습니다만 아이팍이라고 쓴 게 벌써 이제 한 40년 다 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안 됐겠네요. 30년 좀 넘었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때 받았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ipak.kmu.ac.kr 내에 이러한 계층적으로 요거 영어식 어떠한 그 홈페이지에 나를 설명하는 내용 그런 걸 만드는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URL은 이렇게 표시하는 통신규약을 의미한다. 통신규약에 해놓고 이런 것도 해놨는데 이런 것도 뭐 알아두긴 해야 되죠. 뭐 지금도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지금은 웹의 세상이죠. 월드 와이드 웹, 트리플 W 말입니다. 이 월드 와이드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이용률이 급감했고 뭐 부분적으로 사장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의 자료는 텔넷 있고 FTP 그러면 뭡니까? File Transfer Protocol. 이게 이제 HTTP로 거의 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TP, Transfer Protocol은 그 앞에 있지만 참 따로 있지만 파일이라는 게 그 앞에 있죠. 지금 HTTP 할 때 HT는 뭐라고? 하이퍼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프로토콜이다 하는 의미로 HTTP 합니다만 종전에 FTP, 텔넷, 아키, 후이즈, 거퍼, 베로니카 등등 이러한 많은 통신 규약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아마 평정돼 버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 웹이 등장함으로써 1991년도에 웹이 등장했고 99년 정도에 2.0 그러는데 이거는 종래의 웹에 비해서 뭔가 크게 많이 발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공유, 개방, 참여 이런 게 웹 공간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집단지성의 정보 생태계를 비롯해가 많은 종류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의를 내려줄 정도로 1990년대 후반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웹 2.0이라고 거의 학계나 업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0, 4.0 소리는 잘 못해요. 뭔가 2.0에서 아주 획기적인 게 2022년
2020년 현재에도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건 웹 2.0입니다. 이게 도서관에 적용된 게 뭐다? 라이브러리 2.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iPac, KMU.ac.kr 요건 자원이 저장된 상대방 컴퓨터의 주소, 나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여기에 접속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PC에서는 이런 홈페이지 주소를 어쨌든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 찾으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정리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잘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sub 디렉토리로서 영어로 되어 있다가 요거는 나를 소개하는데 요즘은 그런 그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만 내가 교환 교수로 혹은 그 연구년을 갔을 때 나에 관한 그 내용을 사전에 좀 보내라 했을 때 내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영어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요걸 보완해 가지고 올려뒀어요. 그럼 걔네들이 거기에 접속해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우리 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 교수를 하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고 또 어느 특정 교수와 매치시켜주면은 그 양반도 연구에 도움을 받고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있겠구나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두는 홈페이지의 서브 디렉토리입니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지만 최상위 도메인이라는 의미 이러한 거. 요거는 미국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인터넷 종주국이라고. 우리나 여기는 UK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저펜, 일본 비단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러한 걸 갖추고 있죠.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 그룹 CCTL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최상위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의 약자입니다. 탑 레벨 도메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누가 관리하느냐? 뭡니까?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으로 주로 비영리 민간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로서 이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G라고 있죠. G라는 게 이제 일반이란 뜻입니다. 일반 탑 레벨 도메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그룹인데 앞에 G를 붙여놨죠, 그죠? 그리고 요건 누가 하느냐?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로서 ICANN, 그냥 CAN 하면 나는 할 수 있다지만 N이 하나 더 붙었어요. 약자는 요겁니다. 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 and Numbers. 할당되어지는 이름과 숫자를 인터넷상에서 관리하는 회사다. 비영리 민간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입니다. ICANN 그러면요. 요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고 최상위 도메인의 이름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좀 다양하게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여러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탑 레벨 도메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건 아까 전에 여기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런 내용까지가 디지털 장세의 정의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언급되어지는 메타데이터와 URL에 대한 내용입니다. 39쪽에 그 도표가 있죠. 표 2-1 디지털 장세의 유형 구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가로의 목록형 장소, 원문형 장소로 나누고 또 세로로 두 칸을 나눠서 하나는 소유형 장소와 접근형 장소입니다. 먼저 목록형과 원문형의 차이는 뭐냐? 목록형이라 하는 거는요, 문헌정보학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쉽게 압니다. 근데 여기 타전공자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같이 이야기하면요, 목록형 장소를 하는 거는 참조 DB라는 말도 되고 문헌 DB, 서지 DB 다 동일한 말입니다. 다 동일한데요. 목록으로 또 우리가 참조로 서지 자료로서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 서지 자료에는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저자명, 제목 그러면 이제 서명, 책의 제목 혹은 논문 제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제명, 요 세 개가 책에 있어 가지고는 대표적인 그 서지 자료죠. 저자명, 서명, 주제명. 요것뿐만 아니라 발행 사항, 어떤 책이 발행되어졌으면 몇 년도에 어느 도시에서 어느 출판사에서 이렇게 간행됐느냐.
요런 거를 알려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참고만 해라. 목록만 알려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록까지도 포함해서 원자료를 안내하는 DB지 여기에 풀텍스트 전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문형 장서 여기에는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원문 DB라고 해도 되고 전문 DB라고 해도 됩니다. 원문 전문 어려운 한자는 아니니까 그냥 뭐 밑에 안 달았는데 이 전자는 온전할 전자, 전체 전자입니다. 전체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full text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영어의 full text의 의미인데 요거는 원문 DB라고 해도 되고 full text DB, source DB, 사실 DB 동의어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왜 전문 그러면 더 쉬울 건데 전체 문장을 담고 있으니까 왜 원문이란 말을 우리말에 쓰느냐. 원문이라는 건 이게 원래 그렇다는 뜻에 있죠. 오리지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텍스트. 그러면 말은 이 전문하고 분명히 좀 다릅니다만 이게 이제 원문, 원래 가지고 있는 전체의 문장이란 뜻으로 그렇게 씁니다. 전문 쓰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한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전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뭐 이런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조금은 덜 익숙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문가 할 때 전문이고 또 이게 옆에 있는 계명문화대학이 옛날에는 계명전문대학이죠. 2년제 대학으로서 지금 전문이란 말은 대부분 뺐습니다만 대구에 있는 대학교 같으면은 2년제 전문대학교가 영진전문대만 영진전문 남겨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이라는 소리를 빼버렸어요. 그게 조금 덜 좋게 느꼈던 말이죠. 원래 전문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죠. 요건 스페셜이다, 프로페셔널이다는 뜻입니다. 스페셜하다. 어느 분야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의미. 요거랑 이 전문 이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막 이걸 전문 DB란 말보다 원문 DB란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책에도 지금 원문형 DB 해놨는데 요거는 풀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 텍스트를 제공하는 거고 요 앞에 나왔던 건 뭐예요? 목록형은 다른 건 다 서지 자료로서 있는데 풀 텍스트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다. 우리 교재도 이게 지금 한 600여 페이지는 400페이지는 채 안 돼도 꽤 두껍잖아요. 이거 풀텍스트 해버리면 한 400페이지나 되지만은 나머지의 것 되게 많습니다. 저자명, 서명, 주제명, 발행사항으로 여러 가지 다. 그렇지만은 초록까지 합쳐도 2페이지는 안 넘어갑니다. 종류는 많지만 이 풀텍스트 그는 길이가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많은 것을 요약해서 혹은 거기에 관한 서지 자료만 제공하는 거니까 목록형과 원문형은 그런 차이를 가집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요 밑에 있는 거 굳이 안 해도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는 수치 DB도 되고 여러 가지의 문자 정보 DB도 있고 요즘 와서는 이제 당연히 이 수치 자료, 문자형 자료보다는 더 각광받는 게 화상 자료, 영상 자료, 음성 정보 이런 걸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사실형의 DB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DB라고도 부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건 아마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시 이야기한 거고요. 자, 요러한 내용들 그렇게 목록형과 원문형을 도표해서 나눴고 밑에는 뭡니까? 소유형과 접근형으로 또 나눴죠. 39쪽에 표 이야기합니다. 소유형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특정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는 이야기고 접근형 장사는 뭐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맨 밑에 줄에 있죠.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정보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 도서관 내에 많은 웹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비싼 거는 한 개 몇 억씩 합니다. 그런 몇 억씩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 전부 다 한 개 기관에만 파는 게 아니죠. 웹상에 띄워놔놓고 어떤 도서관을 판다. 예를 들어 계명대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 판다. 그러면
계명대에 소속된 구성원들, 뭐 학생들이든 직원들이든 또 교수들이든 뭐 또 연구를 하는 뭐 연구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는 접근해가지고 뭐 비단 학교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나 아니면 딴 데 뭐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할 때 거기 접근해가지고 자료를 다운도 받고 그걸 보여줘가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정도입니다. 만약에 올해까지는 회원이었는데 계명대 동산도서관에서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뭐 이거 이용도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요거는 줄인다. 정리했다.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이용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이 되면은 요거는 그때서부터는 우리 구성원들이 어디 다운받아놨는 거 그건 하겠지만 거기에 접근하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라이센스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형 장서예요. 장서의 소유권이 해당 기관에 주어지는 게 소유형 장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가지를 해놨습니다. 39쪽에 덮여보면은. 먼저 왼쪽 위에 있는 목록형 장서면서 소유형 장서에 속하는 게 뭡니까? 오펙은 오펜인데 자관의 오펙, 탐색 도구 이런 거죠. 오펙 온라인 열람 목록이잖아요, 그죠? 그걸 앞에서 하는 거 인하우스 시스템이라고 기억합니까? 인하우스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패키지형의 반대. 자체 개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일장이니까 놔둡시다. 자체 개발 시스템. 그게 오펙 중에서 어떤 해당 기관이 개발한 거니까 저가 사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접근형 장소로서 이건 소유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패키지로 다 바뀌었는데 그 TG 인포텍 뭐저 솔라즈와 같은 이런 국립대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는 이용을 하다가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버리면은 종전에 있던 오펙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외부 오펙이죠. 패키지 형태로 구매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소유형과 접근형의 차이고요. 목록형 장소로서 딴 거에 소유형 장소에 얘는 탐색 도구 같은 거 이런 게 해당되고 그 밑에 접근형 장소 계속 보면은 외부 탐색 도구, 색인 초록형 DB 이런 거는 접근해가 이용하다가 빠져나오면은 막 거기에 그대로 있기는 있지만 자기는 일단은 이용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 회원이면은 가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일단 탈퇴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소유권이 없는 라이센스만 취득해서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원들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합니다. 자, 거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문형 장서도 봅니다. 원문형 장서면서 소유형 장서, 자체 개발 장서와 아카이브 장서, 지식 레파지토리 장서 뭐 이런 거 다 하나 있습니다. 레파지토리란 말이 뭡니까? 저장소라는 뜻입니다. 레파지토리. 레파지토리. 그죠? 뭐 디파지토리란 말로 옛날에 많이 쓰다가 지금 R 대신에 점을 하나 찍는데 이렇게 안 찍히네요. 리파지토리. R 대신에 디파지토리로 썼지만은 지금 어쨌든 레파지토리. 정보 저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고하고는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같은 개념이지만은 창고는 주로 뭘로 씁니까? 유형의 물건. 뭐 어떤 책이든 아니면은 뭐 별로 필요 없는 뭐 어떤 흔 물건이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거를 넣어 놓는 데 비해서 이 레파지토리라 하는 것은 창고가 아니고 뭐예요? 지식의 저장소. 아무래도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 이런 걸 저장한다.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넣는다 그러면 레파지토리라고 하죠.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원문형 장소이면서 접근만 하는 장소들. 이걸 이제 풀텍스트인데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웹 DB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자 형태의 저널, 전자저널입니다. 이저널이라고 하죠. 전자책, 이북이죠. 그죠? 전자참고자료, 원문 제공형 DB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적는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웹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로 WEB DB, 웹 DB라는 게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잠시 끊는 게 좋겠는 게 내가 요 중간에 비어있는 페이지를 5페이지마다 만들어 두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